자, 안녕하세요. 북하나입니다. 긴급 점검, 패대기장. 요즘 패대기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쵸? 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수익이 날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패대기 유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대기 유형을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패대기 유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는 방법, 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대기, 가장 많이 나오는 패대기 유형입니다. 첫 번째 뭐죠? 이슈의 폭락, 이슈의 급락.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종목이 움직임이 있다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정보가 들어와요. 정보가 들어오면서 확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는 매수를 한다고 그랬죠. 매수를 했는데 뉴스가 뜨자마자 이 종목이 갑자기 미친 듯이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요. 지금 이런 종목이 그렇죠. 넥센타이어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MI텍이라는 종목이 금요일날 마찬가지였거든요. MI텍이 지금 이게 1시 30분에 있었던 일인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MI텍. 자, MI텍이 요 1시 30분에 뉴스가 HTS에 뉴스 떴을 겁니다. 뉴스가 뜬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패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뉴스 정보죠. 찌라시가 있는 상황에서도 올라오다가 갑자기 그냥 패대기 나와서 뒤져버리는 이러한 케이스가 있고요. 자,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얼음 된 다음에 급락. 요거 많죠. 요즘 얼음이 된 다음에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거 아세아텍은 아니고 지금 제가 그걸 못 찾겠는데, 어떤 경우에면은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케이스겠죠. 어떤 경우죠? 자, 움직임이 나오다가 일단 수급이 들어옵니다. 빵 수급이 들어와서 얼음이 됐어요. 그쵸? 얼음이 된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시작해서 다행히 여기서 뭐 물량을 먹고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패대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런 경우 많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거 이슈라는 거는 여기에 뉴스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뉴스에 폭락하는 거. 그 다음에 얼음에서 급락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패대기. 고점 패대기. 이거는 진짜 많죠. 고점 패대기는 진짜 많아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그나마 이거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욕심만 안 내면 수익은 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수급이 들어옵니다. 빵빵 수급 들어와요. 얼음 된 다음에 위에서 물량이 거대하게 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종목들. 그죠? 이런 것도 있고. 자, 고점에서 패대기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유 없이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패대기. 이유 없이 급락하는 거. 금요일날 한가 같은 종목 있죠? 전날인가요? 전전날인가 급락을 해서 박살이 났던 종목 있죠? 이유 없이 그냥 박살이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를 할 때 경험을 하는 요 네 가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급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이유 없는 거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만 더 있다고 그러면 뭐냐면은 수급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거 있어요. 수급 급락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 많이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자, 종목이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갑자기 수급이 쫙쫙쫙 들어와요. 이렇게 쭉쭉 잘 들어와다 갑자기 어느 순간이 보면 얘가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뉴스도 없어요. 이슈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종목이 잘 하다가 순간적으로, 분명히 제가 보고 볼 때 2, 3% 수익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가지고 요 네 가지, 5가지인데 실제적으로 이유 없는 급락은 이거는 뭐 할 게 없으니까 네 가지를 갖다가 한번 대응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첫 번째 대응법은 이슈에 급락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특히나 뉴스에 요즘 급락하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종목이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뉴스가 뜹니다. 뉴스가 뜨면 순간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순간이에요 지금. 순간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갑자기 종목이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런 거에 많이 당해보셨죠? 저는 많이 당했습니다. 왜? 뉴스가 뜨는 걸 보고 여기서 저는 이미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매수를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한 2%, 3% 수익이 나는가 싶더니 순간적으로 4, 5%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손절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여기서 갑자기 물량이 나와버리니까. 이런 거에 당하면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 몇 번 당하면 슬럼프가 한다고. 이게 가장 큰 게 HTS의 뉴스가 뜰 때입니다. HTS 뉴스가 뜨고 급락을 해요. 특히 특징주라고 뜬 다음에 급락을 하는데 MI텍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예, MI텍 여기에 보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랑 예, 뭐 체결했다는 뉴스가 떴을 겁니다. MI텍이 1시 몇 분에 여기 있죠. 자, 지금 보면 1시 35분이에요. 1시 35분 딱 여기에요. 이거 39분인가? 아, 1시 38분에 뉴스가 떴네요. 그쵸? 1시 38분에, 39분에 뉴스가 떴네요. 30분 공사. 그러니까, 뉴스가 뜬 다음에 순간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그냥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정보가 와가지고, 우리가 정보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가 와가지고, 그거를 매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HTS에 이렇게 특징주, 뉴스가 뜨는 것들 있잖아요. 특징주나 뭐, 예, 특징주. 그 다음에 아니면 SEN. 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쵸? 예, SE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뉴스가 뜨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매매를 해보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근데 얘가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거는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뉴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하는 거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일 빠르게 손절을 잡거나 아니면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손절을 하거나 손절을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힘들어요. 손절이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한 포인트에서 3%면 다행히 3%에서 손절이 되겠지만 가끔 가다가 손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기에는 1분 안에 이루어진 거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게 한 2, 3초 만에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오르는 것도 2, 3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이거는 보통 뭐 7%에서 10% 정도 고점인데 요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장중에 제가 수급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패대기 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손절을 잡는 게 대응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얼음 급락. 이건 제일 기분 나쁜 거죠. 제가 지난번에 11번까지 그렇게 당해봤어요. 11번. 얼음이 됐는데 얼음 된 다음에 무조건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두 종목 정도는 얼음 위로 올라와서 뭐 챙기긴 했지만 보통 얼음이 되면 일단 저는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겠죠. 자, 움직임 나오다가 얼음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서 얼음이 됐는데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일단 무조건은 반매도를 해요. 일단 무조건 반매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반매도나 아니면 올매도나 올매도나 뭐 뭐든지 상관없어요. 반매도든 올매도든 반매도든 올매도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시장이 안 좋다는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일부러 밀었다가 여기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럴 확률은 생각보다 적어요. 보통 7대3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올라오는 확률이 3%예요. 30%. 여기서 떨어질 확률이 거의 7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손실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예, 떨어지면 조심하셔야죠. 일단 음봉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무조건 반.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예, 크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한 1% 정도면 괜찮아요. 1% 정도 빠진다. 얼음 밑에서 시작한 게 1%다. 이 정도는 버틸만한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심하면은 6, 7%까지 빠져요. 한 6%. 뭐 3, 4%였다가 갑자기 막 물량이 쭉쭉쭉 나오면서 6%, 7%까지 빠지는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는 올매도를 합니다. 뭔 이유, 다시 올라오면 다시 들어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올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급락하는 것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원치 않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점에서 패대기는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올라올 때 매도하라고요. 자, 고점에서 패대기 나오는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쟤네들이 왜 고점에서 패대기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목의 움직임 나오다가 위로 계속 매수 물량이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끌고 올라오니까 얼음된 다음에도 마찬가지 이 위에서도 계속 물량을 끌고 올라오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호가창이 텅 비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얘네들 매수하는 애들이 이 위로 시장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시장가로 계속 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보통 보면 밑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시장가로 위로 사버리면 밑에 호가가 텅 비어버려요. 호가가 몇 주씩 뿐이 안 돼요. 몇백 주, 몇십 주 이렇게 뿐이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기서 누군가 마음먹고 한번 큰 덩어리를 던져버리면 여기서 매도를 큰 덩어리를 던져버리면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면 단타 들어왔던 애들 물린 애들이 계속 던지겠죠. 그래서 주가가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고점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 일단 반매도를 해라.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왜? 무작정 버티는 것보다는 반매도를 해놓고 조금 챙겨가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왜?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큰 물량이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얘기를 하죠. 물량 나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상에서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음봉 말고 어디? 이 호가창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호가창에서 여기에 체결량에 보면 큰 물량들이 와다다닥 나오는 걸 제가 봤단 얘기예요. 그럴 때는 먼저 매도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물량 나온다 그러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뭐 매도 친 다음에 물량 먹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땐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대응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유 없는 패대기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해드려요.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지난번에도 일동제약인가요? 일동홀딩스랑 뭐 하한가 근처에 가고 막 그랬던 이유가 장주에는 이슈가 안 나왔는데 중간에 이슈가 나왔었죠. 뭐 시오노기 제약 거기에 네, 기영아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일단 이유 없이 갑자기 종목이 빠진다. 뭐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얘네들이 그냥 멀쩡하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슬슬 물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왜 이래? 여기서 갑자기 물량이 점점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빠지죠. 여기서 이제 얼음된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슬금슬금 특별하게 이유도 없는데 빠진다. 그러면 무조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급락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럴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가끔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막 급락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 시작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수급 급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급 급락이라는 거는 제가 요거는 이제 자, 수급 들어옵니다. A라는 종목 잘 보세요. 수급 들어옵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가 계속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요. 물론 뭐 저도 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갔겠죠. 매수가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얼음 가격이 여기 있을 거예요. 얼음 가격. 그러면 얼음 가격을 딱 보거나 얼음 가격 근처에 갔을 때 보통 이게 이제 10%면은 한 6, 7%, 6에서 7% 정도 왔을 때 갑자기 여기서 패대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최근에 많아졌어요.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요게 힌트가 있어요. 얘가 올라오는 속도가 있어요. 쭉쭉쭉 물량 들어오는 속도가 있는데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다 보면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이 잠깐 생깁니다. 저는 올라오는 속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에 뭐 한 2분이다, 1분이다, 뭐 2% 오르는데 2분이다. 그럼 이렇게 매수하는 속도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에서 얘가 계속 머뭇머뭇 타거나 아니면 얼음 본 다음에 갑자기 음봉이 살짝 나오려고 하거나, 그죠? 음봉이 살짝 나오려고 하면 그때 일단 50%는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50%를 갖다가 항상 매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50%를 매도하는 거는 뭐 제가 정한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30%를 매도하셔도 되고 그건 알아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이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패대기를 친다는 거는 큰 물량이 누가 던진다는 얘기예요. 큰 물량이 던진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물량도 되겠지만 여기서 매수해서 올리던 애들이 갑자기 던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올리던 세력들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변심을 하고 던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계속 버티면 먹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못하면 당해보면 알아요. 보통 한 뭐 5에서 7%, 심하면 10%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죠. 그럼 내일 올라가겠지. 이렇게 빠진 것들 있잖아요. 윗꼬리 달고 빠진 것들 있잖아요. 길게 이제 일봉상에서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윗꼬리 달고 빠진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에 나중에 보면 이렇게 윗꼬리 달고 올라오던 게 순식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날도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차트 같은 걸 보면 알죠. 차트를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것들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MI텍은 이제 이건 좀 뭐 한 거고, 지난번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얘는 괜찮고 지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성신량이 우선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다가 수급 맞고 물량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빠져버리죠. 얘도 마찬가지죠. 거래량 터진 다음에 윗꼬리 달고 그 다음에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차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일동홀딩스도 물론 이슈가 뭔지는 알죠. 근데 얘도 이제 끝물이에요. 고점에서 여기서 보면 물량이 계속 나오죠. 그죠? 이거는 이제 급락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항상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지 지금은 버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패대기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수익 내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어쩐 종목 매수를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급이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수급이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테마 종목 있죠. 테마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납니다. 자, 테마 종목 금요일날도 이 와중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 상간 종목 있잖아요. 여기도 상간 종목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드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마는 우리나라 장에서
우량주 하시는 분 말고는 이런 종목 테마는 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올라오는 종목들, 일성건설도 아마 이것도 고점에서 물량 나왔는데,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마는 제가 장중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정보나 이런 것들은 리딩클럽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패대기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고, 실제적으로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해도 그렇고,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실시간으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바로바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유형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